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종결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새 미 연준에서도 조기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9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그룹주들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 마감하면서 1,01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홀로 순매도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내년 수익을 위해서 서울경제TV가 2022년 시크릿 코드를 대공개하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의정부로 오늘 함께하실 최재원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볼게요.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 증시도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오늘장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증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연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전백승 최재원의 백전백승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유소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스탠스였어요. 연준 의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이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뭐 장기화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 기저효과의 일시적이다. 네. 어느 정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다.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해소가 될 거다. 이게 계속 연준 의장의 스탠스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제가 백전백승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 인플레이션은 좀 짧고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이 네.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을 보면 2008년에 한 번 있었고요. 네. 2011년에 한 번 있었고 2015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났나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금방 해소되고 바로 디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성급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보고 성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좀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연준 의장은 갖고 있고 경제라는 게 사실 네. 딱 정해진 이론이 아닙니다. 수학처럼 정해진 법칙도 아니고 이런저런 모든 변수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이전의 사례들을 정확히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는 걸 현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서 이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양적 완화를 멈췄습니다.
양적 완화를 먼저 멈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2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도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을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겠는데 현재로서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굉장히 조심스럽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3번의 사례 다 좀 성급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스탠스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우려할 소지가 좀 굉장히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미국이 막 빚이 3경이 넘다 그러죠. 빚이 3경이 넘게 내면서 전 세계 최대 소비국입니다. 모든 전 세계 물건들을 다 수입해서 소비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그냥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증시가 좀 급락할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서 코스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네. 이전에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또 목요일 날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이때 말씀드렸던 게 상승 다이버전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는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지표긴 하지만 상승 다이버전스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서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장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요. 현재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봉상에서 저점을 한번 깨줬으면은 이게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강한 상승이 나오고 3,100을 돌파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1시간 봉에서 띄우고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번엔 돌파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현재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처음에 반등을 1시간 봉에서 상단을 띄우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포인트를 1시간의 봉에 맞추면서 움직임을 좀 관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예측되는 2가지 흐름, 백전백승 시간에서는 벌써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표가 어느 정도 식히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점을 한번 깨주면서 이 자리 저점을 깨고 반등하는 이렇게 되면은 상승 다이버가 이중첩이 됩니다. 아마도 이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여기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급반등을 하는 이러면서 3,100을 한 번에 넘어주는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저점을 RSI가 여기 저점을 깨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다시 한번 중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연결이 돼야 중첩인데 여기서 그냥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반대로 똑같은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그냥 띄엄띄엄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1시간 봉에서 한 번 더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좀 하는 이 정도 강세의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길 기준으로 이 RSI 저점을 깨주고 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연계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에서 뜬 게 아니라 시간봉에서 뜬 거기 때문에 2번 연계가 돼야 3,100을 강하게 돌파해서 3,150도 넘고 전고를 향해 가는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코스피가 하루에 막 3%씩 넘게 오르는 그런 대상승을 보려면 중첩이 돼야 되고요. 현재 중첩이 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오른다면 아마 3,1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표를 시키고 뭐 그때 상승 다이버전스를 띄우던 아니면 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띄우러 가든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이런 형태 이게 2번째 시나리오였잖아요. 이런 형태로 움직일 경우에는 3,100 정도에서 저항을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나 이런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테마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연계를 만든다면은 테마주는 한동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지수 주도주들이 모든 증시를 끌고 가면서 3,150을 강하게 돌파할 거기 때문에 현재 1시간 봉을 메인으로 보시고요. 어떤 형태로 다이버를 만들어서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또 국내 시장까지 꼼꼼하게 뜯어봐 주셨습니다. 굉장히 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도 지치기 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또 팔면 팔수록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혼자서 돌파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네,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최재원 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FNF 홀딩
제품 갖고 있어요. 네, 매수가는 종목, 얼마이실까요? 매수가는 45,650원에 30%. 45,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F&F 홀딩스가 이제 MLB라든지 디스커버리와 같은 이런 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패션 업체인데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11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 11월 달? 초 정도? 11월 초 정도 지나서? 매수하셨고요. 네. 네, 45,6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그 금액까지 다 와 가는데 네. 제가 올라갈 줄 알고 그냥 갖고 있자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아. 추격 매수를 해도 되나 그게 궁금하고 네네. 아니면 갖고 가면 언제까지 그냥 갖고 가라고 하면 갖고 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최재현 네. 의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F 홀딩스 매수가 45,650원에 비중 30% 맞으시죠? 네네.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고 이거 혹시 언제 매수하셨죠? 11월 한 3, 4, 5일 뭐 그중에 한 것 같은데. 이쯤에 올라올 때 매수하셨구나. 45,650원의 비중 30%. 비중이 조금 높긴 한데 현재 봤을 때 네.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나쁜 흐름은 아니고 이 네. 두 개의 선이 있고 여기 가운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에 한번 이탈을 잠깐 했었죠. 이때 10월 달인가 9월 달이네요. 10월 초에 한번 이탈을 했었다가 바로 다시 올리면서 이 지지라인을 지키려는 의지를 좀 굉장히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좀 과하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굉장히 과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다만 네.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받은 만큼 반등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을 한번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가 엄청 높지는 않으시니까 크게 겁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추가 매수를 논하기에는 처음에 네. 비중을 진입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30%를. 뭐 30%에서 근데 지금 현재가 4만 원인가 얼마 네, 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만 원인데 뭐 그래봤자 10 몇 프로 빠진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증시가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 게 10 몇 프로인데 10 몇 프로 정도는 사실 증시 뭐 주식이 한번 탄력받아서 양봉 하나만 뽑아도 금방 평단가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엔 너무 리스크하고 일단은 네.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될 때 과연 이게 올라올 때 매수한 평단가까지 올라올 것인가를 포인트로 두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올라오면은 네. 그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 종목은 네.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현재 네, 네. 추가 매수를 알겠습니다. 고려할 평단가도 아니고 비중도 아니시니까 정말 필요하게 아. 되면은 이때 34,800원이 깨지고 이 아래로 지지를 받았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현재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이렇게 깨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책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증시는 뭐 현재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지만 뭐 돌발적인 악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한치 앞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신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네, 항상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중을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다들 네. 분할 매수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란 박스 안에 있죠. 45,350원에서 34,800원 이 박스 안에 있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한 6만 원까지는 네. 올라올 거예요. 네. 6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뭐 시청자분 매수가가 45,650원이니까 6만 원 오면은 무난하게 익절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때 뭐 네.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노란톡방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은 이 종목은 제가 기억해 뒀다가 추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던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 종목에 한해서면은 네. 이 종목에 한해서는 아니고 게임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게임주 쪽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걱정되네요. 시간이 뒤에 다른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은 네. 다음에 그러니까, 네, 기회가 되면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FNF 홀딩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6만 원 선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갤럭시아 모니터리 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6,850원에 25%인데 네네. 좀 다음에 조정받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지고 중기로 좀 갖고 가도 되나? 아, 장기로 이제 보유를 해보고 싶으신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수익권에 들어서서 계신데 오늘도 이제 마법의 단어 NFT와 엮이면서 13% 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에 출품된 출품작들이 초기부터 완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좀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고 싶으신 거죠? 네, 해서 좀 중기로 좀 계속 들고 갈 수 있어도 네. 되나? 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봐도 좋을지 저희 최지연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수가 16,850원에 비중 25%, 잘 실으셨습니다. 일단은 뭐 NFT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뭐 NFT의 아버지, 뭐 시조가 사실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전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메타버스와 NFT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 전에 네. 제가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때 제가 강의했던 테마가 메타버스고 그때는 NFT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 없었어요. 네. 없었던 때고 그때는 제가 이제 NFT, 저는 코인을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NFT라는 거를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메타버스는 시작하는 테마고 모든 게 다 불완전합니다. 5G 현재 막 주목받고 있죠. 네. 근데 5G가 필요한 게 아니고 6G가 필요한 거예요. 넘어갈 때 과연 기존의 종목들이 똑같이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미묘하고요. 뭐 AR, VR 같은 경우도 완전 신기술을 갖고 나오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에 주목받던 테마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목받을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 가상현실, 가상세계에서 이코노미컬한 부분, 이 특성을 메타버스의 이코노미컬한 특성을 해결하려면 이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발행하는 대체 불가능한 화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있고 미국의 달러가 있고 중국의 위안화가 있고 이렇듯이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이런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NFT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든 간에 무조건 같이 간다. NFT는 그냥 메타버스다.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백전백승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배 가는 종목, 10배거. 그리고 100배 가는 코인, 1000배 가는 플랫폼은 NFT에서 나올 거다. NFT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 NFT가 미래다. 현재 세계가 그쪽으로 트렌드를 잡았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메타버스와 NFT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오늘 마침 백전백승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테마를 들고 나와서 다시 한번 고다. 너무 고점 아니니까 계속해서 고다. 다만 요즘 너무 증시에서 치트키죠, NFT가.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좀 NFT를 좀 잘 이해하고 이행했던 기존의 대장들,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 아직 고점 아니고 뭐 정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 시작했을 때 10배 가서 4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시청자분은 현재 수익권인데 혹시 조정 받을 시에 뭐 매도가를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조정 받을 시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 네,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번 강하게 오를 때 당연히 조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조정받을 때 주목을 받았던 테마이기 때문에 상반적으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현재 매수가가 16,850원이니까 적어도 한 12,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이 아래로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강하게 실어도 뭐 미래를 봤을 때 크게 물릴 걱정 없고 오히려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한 12,5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네, 엠버지가 바로 제 옆에 계셨네요. NFT 이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최재현 위원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건설기계고 네. 58,200원에 11%예요. 58,200원에 비중은 11% 가지고 계신데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6만 네. 얼마에 물 타가지고서 58,200원 만들어놨는데 오래됐어요. 정말요. 예. 지금 6만 얼마에서 이제 앞자리를 바꿨는데도 또 지금 4만 원까지 내려가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 하고 고민 중이세요? 이게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네. 왔나? 하여간 양도 인수 뭐 양도 임대 네네. 어. 양도 임대 관련해서 영업 양도 인수라고 뭐 예. 그런 게 와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요. 이슈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슈인지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재현 위원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양도 이슈 이거는 기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양도 이슈 이거를 뭐 시청자분께 허락을 받는 거면은 아마 뭐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건데 그걸 양도해 달라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비중은 11% 58,200원. 이거 혹시 지난번에 상담 주셨었나요? 예. 그렇죠. 이거 제가 상담했었죠. 예.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전에 그려놓은 차트거든요. 여기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는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상담을 했다는 소리인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기준이 39,2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59,500원까지는 갈 거다가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예. 현재 39,200원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죠? 예.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카톡 그게 와가지고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이제 정확히 뭔지 말씀을 안 해주셔갖고 생각해봤을 때 보통 이런 거는 뭐 양도해달라 이런 거는 회사 측에서 온 거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뭐 이쪽에서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뭐 큰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의결권에 대한 보유하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양도해달라는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딱히 뭐 회사에 크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뭐 시청자분이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 차 대응만 뭐 39,200원 지키면은 한 59,500원 올 때 제가 매수가가 꽤 높으시니까 이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평당 근처에서 정리하셔라. 이렇게 예. 상담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예.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올라오면은 59,500원에서 잘 이쪽 딱 59,500원까지 딱 가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셨다가 평단 위로 올라오면은 약간 약수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죠. 일단은 물리신 거니까 탈출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올라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꼭 일단 탈출한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현대건설기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NHN 사이버 결제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 종목이시고요. 네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3,193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3%요. 3%요. 193원에 3%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도 6% 정도 많이 좀 빠졌네요. 네, 네. 제가 가지고 매수가에서 네. 한 30% 정도 하락했어요. 그렇게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네. 무상증자 권리락이 풀리면서 이렇게 6%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N 사이버 결제 53,190원, 53,190원의 비중 3%. 네. 매수가는 이게 아니구나.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맞죠? 네, 맞습니다. 53,000원이요? 이게 53,000원을 갔었나요? 이게 매수가가 현재 최고가가 47,897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며칠 전에도 63,900원까지 갔었는데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게 NHN 아니에요? 그냥 NHN 아닌데 9만 원인데요, 이게. 혹시 시청자분 종목 이름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매수가가 최고가가 현재 47,897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5만 원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잘못됐든가 종목이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를? 제가 네. 58,500원 정도에 매수했다가 물타기해서 매수 단가를 내린 거거든요. 아니 그럼- 시청자분 이게 차트를 보면은 최고가가 네. 47,897원으로 찍혀 있어요. 이 종목이 5만 원을 간 적이 아예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종목 이름이 잘못됐던가 매수가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종목이 확실히 맞나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맞는데. 이게 차트가 47,897원인데 최고가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이건 저도 뭐 일단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그냥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차트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5만 원을 일단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차트에서 5만 원을 간 적이 없고 이게 뭐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은 이 차트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 오늘 종가가 36,800원이죠? 네, 맞아요. 오늘 종가가 36,800원이고 일단은 이 31,600원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31,600원이 증자를 해서 가격이 이렇구나. 그럼 무상 증자에 대한 주식은 아직 안 들어오신 건가요? 들어오셨나요, 혹시? 아니, 안 들어왔는데. 곧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차트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적인 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저 진짜 63,900원에 제가 그 매도를 몇 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하락돼서 무상 증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뭐냐면 증자를 네. 하면은 네. 이제 곧 시청자분 계좌로 주식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요? 네, 주식이 들어올 건데 이제 증자를 한 만큼 주식의 가격이 분할돼 가지고 가격이 네. 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가격이 낮아진 만큼 시청자분의 계좌로 주식이 이제 증자가 되면서 주식이 네. 들어갈 거예요. 주식 수가 그만큼.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계좌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가격이 낮아진 만큼 그 비율대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드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계좌 총 잔액은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제 상승을 하냐 못하냐의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재 제가 매수가 최고가가 현재 47,897원으로 찍힌다는 게 이게 증자를 해서 그런데 아마 2대1인만 해도 8만,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몇 대 몇으로 네. 증자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네. 현재 가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청자분 매수가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낮아진 만큼 주식 수가 들어올 거니까 현재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네. 똑같다고 이 차트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중요한 자리가 이 31,600원 정도 부근이에요. 네. 31,600원 정도 부근인데 벌써 3번 정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잘 보였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1,600원을 이렇게 3번이나 지켰다는 거는 한 번 정도 더 올라서 한 번 정도는 더 고점을 노려보겠다. 고점을 네. 노려보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 31,6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현재 가격 기준으로요.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중 바닥 보이시죠? 네. 3중 바닥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고점을 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대로. 연장 파동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3번이나 지켰으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고점을 갱신했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번 고점을 갱신했을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내가 매수한 가격도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식 수만큼 이제 시청자분 계좌로 들어오니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가 차트의 모양이나 자리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넘을 때는 한 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 고점이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고점은 47,897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저는 그 바이젠셀이라고 네네. 그 상장을 8월 달에 한 종목을
그렇죠. 신규 상장 사가지고. 종목인 것 같은데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2,000원 정도고요. 네. 8%고요. 8%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많이-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 흐름을 네. 그리고 있네요. 계속 빠져가지고 그게 제가 네. 한 18% 있었는데 두 차례는 한 39,000원 정도의 손절매를 했어요. 아, 네, 손절하셨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자꾸만 많이 빠지니까 이제 네. 손절매도 못 하고 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네.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냥 그래갖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네. 남은 이 8% 좀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잘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네네,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 바닥이 잡혔다는 근거가 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이 차트로만은 솔직히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제 좀 그래서 파동상의 관점을 위해서 좀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볼게요. 네. 현재 봤을 때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하락의 네. 여지가 있고요. 현재 이 자리에서 한번 저점이 잡혔었고 일봉상에 네. RSI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과매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다만 좀 급락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로 흐를 것 같은데 네, 먼저 저점이 32,500원인가 갔었어요. 네. 거기가 한번 이탈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현재 바닥이 잡혔다는 근거가 좀 불명확해서 한 번은 더 이탈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정도 더 이탈하면은 그때는 네. 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그때는 추가 매수를 네. 그러면 그거를 전문가님 얼마로 보세요? 신저점. 한 번 정도 더 내려오면은 잠시만요. 한 2만 6천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현재는 알 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와 봐야 그냥 네. 파동상에서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네.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은데 한 번 저점은 이탈될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높고 뭐 이런 형태로 상승 다이버를 만들어 주면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점을 한번 깨지고 바닥을 다질 때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한 번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그쯤 와준다면은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현재 8%시니까 네. 한 8%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올라올 때 이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흐름을 만들어 주면은 아마 네. 상승이 한번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돌파를 하는 한 42,000원은 돌파를 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와 줄 거니까 이때 네.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올라올 때 매도하셔서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차트상의 근거가 좀 불명확해서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래량도 네. 현재 미미해서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는 딱은 말 못해요. 딱은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네. 좀 잡힌다면 한 25,000원 정도쯤 왔을 때는 이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해서 아마 다이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이때 내려왔을 때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을 해봤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 좀 주면은 한 번은 추가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봤자 과매도라는 게 매도가 좀 과하게 있다는 뜻이니까 네. 한 번 정도 RSI 지표가 30 아래로 떨어져 준다면 한번 강한 다이버를 만들면서 강한 매수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은 25,000원쯤에서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시고 물려도 네네. 42,000원 위로는 한번 이렇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린대로 나오니까 한 번은 물린다고 생각하시고 한 25,000원쯤 오면은 추가 매수 좀 과감하게 한 비중 8% 정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전문가님, 네. 제가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 회사가 뭐 상장한 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금 그 회사 내역 같은 거는 지금 잘 안 나오죠? 회사 내용 같은 건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저는 뭐 회사 내용이나 이런 걸 크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항암제 관련된 테마인데 한 번은 엮일 수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르면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은 분명히 올라오는 일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현재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올 여지가 있으니까 아마 준비해두는 호재가 있을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뭐 회사 자체가 뭐 어떻고 이걸 떠나서 상장을 최근에 했다는 거는 상장을 할 만하니까 상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형태로 상승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줄 거니까 저점이 깨지고 한 25,000원 부분에서 비중 추가 매수 한번 과감하게 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속이 시원합니다, 전문가님.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아주 말씀을 조언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 네. 속 시원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이는데요. 오늘 말씀해드린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9,500원에. 15만 9,500원에 비중은 몇 15만 퍼센트? 9,500원. 네, 15만 9,5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비중은 230주인데 네. 오늘 네네. 80주 팔고 50주 남아 있거든요. 아, 네. 오늘 예, 매도를 하셨네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유, 나머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같이 팔라야 돼.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말도 잘 안 나온다. 눈물 난다. 네. 작년에 아유, 사가지고. 네, 저까지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최근 또 연이어서 이렇게 악재가 좀 겹치면서 네. 굉장히 이런 주주분들이 좀 마음이 어떤 말로도 좀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재원 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챙겨 드릴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그러면?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하셨고요? 네, 꽤 오래 그래가지고 보유하셨네요. 네, 이게 1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아, 정말요? 예, 20만 원까지 갈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안 팔고 있다가 계속 내려박혀가지고 아유, 너무 아쉽네요. 또 전혀 수익 실현 안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네. 갖다가 네. 코로나를 또 삼성까지 갔다 하니까 그걸 네네. 믿고 예. 자꾸 빠져도 아이고 가겠지 했는데 어저께 그런 뉴스가 나고 이러니까 그쵸. 시즌처럼 되면은 하나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그거를 또 건지자 그러고 80주 팔고 50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내일 또 팔아야 될지 네.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라 그것도 또 물릴까 싶어가지고. 네. 더 아마 없어지고. 이 신풍제약 들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우, 상담 잘 진짜. 주셨고요. 아유, 막.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가가 15만 9,500원. 9,500원이시구나. 네. 15만 9,500원이시고 오늘 손절을 하셨다고요? 예, 오늘은 네. 그것도 장외에 네. 3만 600원에 네. 저기 80주 총 몇 주가 매매하고 있으셨죠? 230주요. 230주 중에 80주를 매도하셨다는 거죠? 예, 매도하고 50주는 남겨놓고 그것도 지금 내일 아침에 어떡할까 지금. 지금 50주만 남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 뭐 자꾸만 뭐 이렇게 뉴스도 안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네. 혹시 그 신풍제약을 예. 매도한 비중 말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어떤 거를요? 현금 비중이요. 일단 오늘 매도한 거는 현금이잖아요. 예. 오늘 매도한 비중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있으세요? 여기 비중이 안 나와 있어서 현금 비중이 있으세요? 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15만 9천 원까지는 죄송한데 안 와요. 네. 15만 9천 원까지는 안 오는데 반등을 한번 할 거예요. 반등을 한번 하는데 네. 이거를 15만 9천 원에서 현재 추가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잖아요. 네. 이게 한번 리벤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 종목에서 이거 지금 오늘 손절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기술적 반등 자리 다 왔거든요, 지금. 그랬어요. 네, 기술적 반등 자리가 다 와서 여기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바로 그냥 그거 할까요? 내일 매수를 아침에 걸어 놓을까요? 내일 아침에 29,450원을 지켜주면은요. 예. 29,450원을 지켜주면은 일단은 다시 매수하세요. 그래요? 네, 이게 아무리 안 좋은 회사여도 이렇게까지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옵니다. 네, 한 번은 와요. 네. 횡령이라는 거는 저어된 데잖아요. 횡령은 시즌처럼 네. 완전히 그게 안 된다던데요.
폐장이 된다던데요. 아, 그러지는 않고요. 신풍제약이 완전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회사는 맞는데 예. 이런저런 시장에서 그냥 개인들 돈 뺏어가는 좀 안 좋은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회사고. 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조금 그러니까 한번 리벤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그려주다가 반등을 한번 강하게 줄 것 같아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네, 다시 8만 원에서는 들어가라.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8만 원 위로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러면 내일 다시 29,000원요? 29,500원, 29,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29,500원을 깨지 않는다는 게 29,000원 가면은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여기 근처를 막 내일이나 뭐 내일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정도까지 지켜주죠. 예. 그러면은 저라면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뭐 이탈되면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한데 어차피 이미 손절하신 거 기준을 29,000원으로 딱 잡으시고요. 이 종가상으로 봤을 때 한 3시쯤 장이 3시 반에 마감하니까 3시쯤 왔을 때 지지를 좀 받는다 싶으면은 일단 매수를 들어가 보시고 지지를 못 받는다 싶으면은 이건 바로 손절하셔야 돼. 29,000원 깨지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반등 없이 물량 정리가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더 아래에서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29,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지지를 받으면은 추가 바로 매수하시고요. 다시 이탈되면은 일단 나머지 물량도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를 지지 받는지 못 받는지가 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이거 신풍제약 워낙에 좀 나쁜 친구들이니까 여기 지켜주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다 같이 진입해서 한번 혼내주는 구간을 한번 마주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르시겠으면 여기가 지지 받는지 모르시겠다, 판단이 안 서신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고 이거 보시는 신풍제약 물리신 분들도 잘 모르겠다, 29,000원 여기 지지 받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 들어와 보세요 한번. 이거 지지 받는다 저는 싶으면 그 노란 톡방에 들어갈 줄 모르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이거를 샵 0082로 잠깐만요. 다시 전화를 주세요. 이거 전화 끊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면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 이거 여기 지지 받으면 워낙에 좀 안 좋은 회사니까 좀 혼내줄 겸해서 여기 지켜주면은 강한 기술적 반등 자리 노리고 한번 다 같이 뭐 시청자분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해가지고 한번 혼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상담 너무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다 마음이 아픈데 다행히 최재원 위원님께서 반등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입니다.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는 30%. 57,000원에 30% 비중이시고요.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이 좀 울려서 들려서 볼륨 소리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수가 57,000원의 비중이 30%시네요. 예. 네, 57,000원이면은 여기 꽤 오래전에 사셨네요, 이거? 예, 그 많이. 아이고, 꽤 오래전에 사셨구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이런 자리에서 비중 30%면은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을 30%나 이미 첫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와서 손절하기에는 좀 아까운 자리고 어차피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거의 다 내려간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오시면은 추가 매수를 현재 비중이 30% 진입해 계시니까 못해도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한 55,000원 아래로는 내려놔야 제일 좋은 거는 한 53,000원 아래까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비중 15%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00주 있으시다면 50주 정도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가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인데 저는 쌍바닥이 깨진다고 믿는 사람이라 여기를 만약에 지켜요.
현재 이거 222평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평선이거든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데 여기 근처를 뭐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정도는. 여기 부근을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지킨다면은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쌍바닥을 지킨다는 거는 조정이 더 내려올 수 없을 만큼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사실 원래는 44,300원까지는 내려와야 맞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조정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지난 저점을 못 깨는 조정은 매수세가 지나치게 강하다. 여기를 깰 수 없을 정도로 이탈하려면 세력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48,800원인가 그렇다니. 네, 여기 부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47,000원 정도네요. 46,800원 정도인데 여기를 현재는 이탈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지켜준다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강하게.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지켜지면 고점을 넘어요. 이렇게 지켜지면 고점을 넘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면 조정을 어느 정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쌍바닥을 못 지켜요. 46,800원이 깨지고 내려온다면 아마 이게 두 선 두 개 보이시죠? 예. 첫 번째로 44,300원이 있고 두 번째로 39,500원이 있는데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지지받을 것 같아요. 네, 두 자리를 지지받을 것 같은데 44,3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39,500원이 있습니다. 그까지 내려올까요? 여기가 깨지면 39,500원이 최대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44,000원. 네? 47,800원이 그만이 내려올까요? 47,800원인데 여기를 이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켜주고 있고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게 18,000원부터 57,000원을 간 거기 때문에 39,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라간 만큼 되돌림으로 조정을 받는 거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여기 만약에 47,000원을 지지받고 바로 상승을 한다면 고점을 넘을 거예요. 고점 넘었을 때 매도 잘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고요. 다만 내려왔을 때 44,300원 아래로 깨진다. 아래로 깨져서 한 4만 원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15%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00주 갖고 계시면은 그의 반이나 한 50주 정도는 매수를 하셔야 올라갈 때 반등에 탈출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 그대로 매도하시고요. 수익권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44,300원 아래로 한 4만 원이나 39,500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셔야 탈출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000원까지도 보네. 네, 이게 확률적인 문제니까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파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44,300원이 깨지면 39,000원 얼마까지 갑니까? 39,500원 근처까지 갈 확률이 있다는 뜻이죠. 저도 신이 아니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때 그 매수세 매도세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려올 확률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며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지를 받고 반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지를 받는다고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거는 예상을 시나리오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가면은 좋겠죠.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못 갔을 때 패닉하셔서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책을.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대건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고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주시는 최재현 위원님과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식품제약 종목처럼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